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가치를 지키고 있나요?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는 성공을, 누군가는 권력을 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찾기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춘추전국 시대. 강대국들은 권력을 두고 싸웠고 작은 제후국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혼란과 탐욕 속에서 정의와 질서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공자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삶과 철학을 따라가 봅니다. 그의 말 속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한마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생과 어린 시절. 기원전 551년 중국 춘추시대.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나라와 백성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노나라의 작은 마을 추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공구. 자는 중니. 훗날 동양 사상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죠.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은 그는 힘이 세고 강직한 인물이었지만 나이 들어서야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와 결혼했습니다. 공자는 아버지가 70세가 넘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늦둥이였던 것이죠. 하지만 공자가 3살 되던 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가난과 결핍 속의 어린 시절. 그러나 이 어려움이 공자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안징제는 비록 가난했지만 공자를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교육했습니다. 공자는 하루에 몇 번씩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왜 예의를 지켜야 하나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란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지. 그날 이후 공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와 존중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독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공자는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쓰며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책이 없던 시절 공자는 대나무 조각과 천 조각에 글을 적어 암기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배우겠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 청년 시절과 학문 탐구. 공자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당시의 학문은 귀족층의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배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공자는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공구야,
너는 왜 그렇게 공부에 몰두하느냐? 공자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길을 찾고 싶다. 그는 예, 인, 의의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와 존중, 인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내 올바른 일을 행하는 정의로운 마음.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예를 잃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예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성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 그는 매일 하루 3번 스스로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진실했는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는가? 배운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공자의 하루는 배움과 성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더 깊은 깨달음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공직 생활과 좌절. 공자는 학문을 현실에 적용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에 머물지 않고 노나라의 관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공자는 처음에는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 관료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였지만 공자는 어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곡식이 얼마나 분배되는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불공정과 부패 때문에 무너진다. 공자는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늘리려 했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과 형벌만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덕과 예로 백성을 감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자의 이상과 달랐습니다. 기득권층과 부패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자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자는 정치적 압력과 음모 속에서 관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덕으로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첫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방랑과 가르침의 시기. 관직을 떠난 공자는 스스로 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유랑의 길에 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13년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공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왕과 관리들에게 덕치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공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위나라 왕과의 대화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와 부유한 창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나라가 강해집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돌아서자 곧 공자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여행은 굴욕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진나라와 채나라의 국경에서 공자와 제자들이 길을 잃고 며칠을 굶으며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자 자로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이 험하다고 멈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 공자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말년과 유산. 오랜 방랑 끝에 공자는 고향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그의 가르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어입니다. 나는 길을 다 걸었다. 하지만 나의 말은 남아 세상을 비출 것이다. 공자는 말년에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안연, 자로, 증자와 같은 뛰어난 제자들이 그의 곁을 지켰고, 공자의 철학은 교육과 토론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자는 왕이 되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으며 권력을 쥔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덕으로 다스리면 사람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간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삶을 따라 걸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남았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